주리온 TV. 카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역시 손에 들고 있는 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희왕에서는 드로우 계열 효과를 가진 카드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죠. 오늘 유카스토리 시간에서는 유희왕에 존재하는 수많은 드로우 계열 카드들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손꼽히는 카드, 욕망의 항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덱에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일반 마법 카드죠. 텍스트가 한 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심플한 효과의 카드지만 이 카드가 듀얼 환경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러스트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카드 게임에서 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덱에서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드로우 효과는 참 유용한데요. 이런 드로우 효과를 가진 카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욕망의 항아리가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 어떤 코스트나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카드를 뽑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드인이나 데스티니 드로우, 조화의 패와 같은 카드들은 욕망의 항아리처럼 2장을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발동 조건으로 특정 카드를 패해서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는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욕망의 항아리는 이렇게 버려야 하는 패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패를 버림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콤보를 노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카드들이 모든 상황에서 욕망의 항아리보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화의 패로 전설의 백석을 버리게 되면 2장을 드로우하는 것 이외에도 전설의 백석으로 푸른 눈의 백룡을 서치하여 패 매수를 늘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콤보를 생각하지 않고 드로우 카드의 효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욕망의 항아리의 효과는 다른 드로우 계열 카드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패가 많이 있거나 없거나 필드나 묘지가 어떤 상황이거나 상관없이 일단 발동만 하면 거의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욕망의 항아리를 발동했을 때 상대가 카운터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욕망의 항아리 한 장을 막기 위해 상대도 카드를 한 장 쓰는 결과가 되어 서로 카드 한 장씩을 소모하게 되는 셈이며 만일 상대가 신의 심판과 같은 라이프 코스트를 지불하는 카드를 써서 막았다면 상대방의 라이프를 덤으로 깎은 셈이니 딱히 손해는 아닙니다. 데스티니 드로우나 트레이드인과 같은 카드들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발동했는데 상대방이 카운터로 막아버리면 코스트만 날려버리고 드로우는 못하는 상당히 큰 패 소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욕망의 항아리는 코스트 자체가 없으니 이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죠. 욕망의 항아리와 자주 비교되는 카드로는 천사의 자비가 있는데 두 카드 모두 어이없을 정도로 사기적인 효과의 카드들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욕망의 항아리는 발동 후에 확실히 패가 늘어나는 반면 천사의 자비는 발동 자체만으로는 드로우한 후에 2장을 버리고 나면 패의 매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패 보충은 욕망의 항아리 쪽이 우세합니다. 대신 천사의 자비는 패에서 버리는 카드들과의 콤보를 만들면 욕망의 항아리를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요컨대 욕망의 항아리가 범용성에서 뛰어나다면 천사의 자비는 콤보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2장 모두 다른 드로우 카드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사기적인 카드들이기 때문에 둘 다 금지 카드죠. 2006년 3월 1일 처음 금지 카드로 지정된 욕망의 항아리는 아직까지 금지 카드로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와 달리 듀얼 속도가 빨라진 현 환경에서라면 패 한두 장만으로 폭풍 같은 전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 한 장이 가지는 의미가 커져버렸고 미친 듯한 범용성을 가진 패 보충 카드인 이 카드가 금지에서 풀릴 가능성은 더더욱 줄었습니다. 대신 욕망의 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다른 항아리 카드들이 현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카드로는 탐욕의 항아리,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둘 다 덱에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탐욕의 항아리는 묘지에서 몬스터 5장을 덱으로 되돌려야 드로우를 할 수 있고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는 덱을 10장 게임에서 제외하고 드로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도 자주 쓰이는 항아리 카드인데 드로우 효과는 아니고 덱에서 카드를 3장 넘겨서 확인한 후 한 장을 패에 넣는 서치 계열 카드입니다. 하지만 발동 후에 특수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제약 때문에 다량의 특수 소환을 노리는 현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 외에도 겸허한 항아리, 무욕의 항아리, 대욕의 항아리, 졸부의 항아리, 드래곤족 봉인 항아리는 크게 관계없고 욕망의 항아리의 정령, 항아리 마신, 항아리 도둑 등 항아리와 관련된 카드들과 욕망의 선물, 욕망의 조각, 욕망의 곰치처럼 욕망과 관련된 카드들도 있으며 욕망의 단지, 탐욕의 단지, 단지 거북처럼 항아리와 비슷한 단지 관련 카드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카드들이 욕망의 항아리에서 파생된 카드들인 만큼 모두 패의 카드와 관련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후속 카드들이 등장한 것만 봐도 욕망의 항아리가 유이왕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오늘 유카스토리 주제는 욕망의 항아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누런 황리를 드러내며 재수없게 웃고 있는 항아리 카드. 이 카드를 뽑는 순간 뽑는 사람은 항아리와 똑같은 표정을 짓게 된다는 전설을 가진 최강의 드로우 카드. 비록 그 사기성 때문에 금지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카드이기 때문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항아리 카드들이 그 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 유카스토리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